이야기, 축구 팬들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야구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는 시간, 스포츠 품평에 벌써 9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상윤 그리고 박동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땀나고 있어 지금. 땀이 나셨어? 박동희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할지 나 지금 걱정돼. 너무 저도 짜증 이빠이 났어. 아유. 벌써부터요? 그럼요. 긴장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당연히 오늘? 긴장하죠. 많이 좀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저는 일단 네. 많이 준비했다기보다는 핵심을 드릴 질문들. 나 이제 미치겠어. 날카로우신 분들. 그리고 이 의원님의 이 식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포장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인의 땀을 스킨처럼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 지금 화장품 CF. 화장품 CF가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떤- 미리.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올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눈썹 문신. 자,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는 아시안 게임 축구 명단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남자 축구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논란되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좀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축구바! 나 축구 아니에요. 약바예요. 우리 박동희 기자한테 먼저 물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안 코멘트. 됩니다. 싫어. 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박동희 기자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야구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축구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의 주체는 바로 해외파 이 선수를 비롯해 와일드카드 선수 이 3명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손흥민 선수는 뭐 조현우 선수 이 두 선수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뭐 팬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죠? 이런 거 있죠. 대표팀 공격수가 많은데 네. 그러면 수비수를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황의조 선수보다 이 석현준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맞죠? 네. 네,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뭐다 암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찬반 눈나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전 여기 선수들이 세상의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학연 지원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 세상이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제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멤버로 잘해서 금메달 따면 최상의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이제 어떻게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팬들이 이 선수들의 발탁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가? 네, 당연히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 선수 선발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팬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왜 봤더니 뭐 인맥 축구 말씀하신 대로 학연이 나오는데 인맥 축구 학연이 나왔던 건 그 사전에 그런 전조 증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팬들이 의문을 제시할 거예요. 팬들이 없는 리그나 어떤 스포츠 게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봐야 되죠. 들어보고 최대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프로축구연맹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아주 골 때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정 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저희가 조만간 기사에 쓸 건데 거의 현대가죠. 현대가 다 좌지우지를 해요. 프로축구연맹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정 세력과 특정 기업에서 축구제 전체를 이 사람들이 몰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감시해야 될 언론이 충실히 제기는 못했기 때문에 팬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저 항상 얘기지만 재수 없어요. 그래 오늘 메이크업도 하고 온 것 같아. 기분 더럽다. 메이크업이요? 안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황희조 선수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아시안 축구 명단을 봤을 때 수비수 부분이 많이 부족한 명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공격수로서의 보강을 또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야 지금 공격수는 제가 근데 저는 축구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최선의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다. 어이 나이스야? 엑살라. 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뭐 득점 두 골 먹으면 세 골 때려 넣고, 뭐 세 골 먹으면 네 골 때려 넣는 그런 뭐 그러니까 축구가
말하겠던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믿어야죠. 믿고 쓰는 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뽑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수 레벨의 또 아시안 게임 가서 충분히 저는 자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인맥 축구라든지 이번 국가대표 명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아시안 게임이라는 곳에서 금메달이나 메달을 획득하게 된다면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나라만이 특성상 가질 수 네. 있는 건데요. 저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진짜 국기 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야 된다 안 간다. 그리고 상무라는 데 있고 경찰청이 있고. 근데 포화 상태예요. 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선수들은 외국 가서 축구해야 되고 그 다른 선수 있잖아요. 군대 그 면제 못 받은 선수들, 그 선수들은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저는 차차에 다음번부터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의 병역 면제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게 구시대의 잔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대회니까. 근데 아시안 게임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인의 축제는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의 비중이 정말 낮아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높죠. 왜냐? 예전 한국만 하더라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마치 이런 이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국위 선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하나 못 땄다고 해서 국위 선양이 안 될까요? 세계가 모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프로 선수들이나 그 특정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멀쩡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네. 그리고 그 일반 남성들이 받는 군대 훈련소도 가지 않아요. 왜 프로스포츠 선수들과 이런 연예인들에게 대해서만 모든 남성이 감내해야 되는 네. 이 국가적인 이 국민의 의무인 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시안 게임에 네. 괜찮으시죠? 화가 났어요. 레드야 레드. 제가 요즘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진짜 빡친 건 뭐냐면 연예인들 때문에 그래요. 네. 왜 이 연예인들이 왜 병역 면제를 받는지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헷가닥해서 안 가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이거를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놔두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인지 아닌지 저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희화되는 거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 이게. 끝까지 추적하실 거고. 저는 이거 추적할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스포츠 기사 다 내가 좀 불꽃 나와야 되겠다가 애니 그죠? 야. 저도 한번 들고 싶어요. 이거는 사회적 경고예요, 진짜. 사회적 경고? 네, 뭐냐면 네. 신성한 병역을 희화시키는 일부 연예인들은 오케이. 먹어라. 그 연예인들은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런 의무를 가기 싫지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특정 연예인들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왜 그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들에만 특혜를 줘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100% 동의 못하죠. 축구는 글로벌해요.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아시아에 정말 많잖아요. 많은 그 나라가 있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금메달을 우리가 많이 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도 와일드 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 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에서는 진짜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렇다면 제 얘기하잖아요. 아니, 싫어 됐어. 됐어.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야 이거 레드 카드 왜 옐로 카드? 내가 얘기하는데 왜 끊어? 나는 당신 얘기하는데 안 끊었단 말이야. 오케이.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 혜택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변화는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선수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그 나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40살까지도 차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네. 만든 거지 그럼. 사회복무를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는 병역의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그렇죠. 뭐 선수들이 끝까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속마음은 그래요. 네. 네, 속마음. 네. 저도 오늘- 속마음은 그래요.
군대 갔다 와야죠. 왜 다 따라하시죠? 갑자기? 네. 네, 사실 뭐 병역 혜택으로 논란도 있지만 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금메달로서 병역 혜택을 받았었죠.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때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또 FA 대박 계약도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그 연속 경기 출루 기록도 세우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는 월드컵 4강 네. 뭐 대한민국에서 했던 한일 월드컵에서 상을 들었던 선수들 뭐 부산 아시안 게임 중에서 이런 상대 승부자 이건 아니죠. 이건 뭐야 나 읽지 마시고요. 아니, 그래서 아직 멤버 있잖아요. 4강 멤버들 뭐 안정환이 네. 뭐 이용표 박지성이 국기상이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이 네. 지금 진짜 우리나라를 알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외국 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해서 네. 병역 혜택 받아서 이런 네. 논란을 잠재우고 네. 또 정말 외국에 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병역 혜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K부에서 가장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유교 야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슈인지 좀 아시나요? 위원님? 유교 야구? 네. 유자 해보세요. 유난히 규? 교실에서 야? 야구하자고 하는데 구? 구시대식 발상이야. 왠지 이거 무슨 말이야 유교? 유교 야구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유교? 네. 유교는 그 무슨 전통 사상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교 야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최근 KBO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대호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그 더블 플레이 아웃 과정에서 이제 두산 유격수 김재호 선수에게 김재호 선수 좀 원래 스마일 네, 하잖아요. 원래 현상이죠. 근데 김재호 선수 보면서 웃지 마라. 이렇게 툭 던지고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대호 선수가 오재원 선수한테 또 훈계를 하면서 그게 또 카메라 영상에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스포츠계 특유의 선음의 문화 있잖아요. 저 꼰대? 뭐 그렇게들 야, 내가 봤을 때 그건 니대호가 잘못했네. 웃는 것도 자유인데 뭐 그걸 웃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이대호 내가 봤을 때 잘못했어. 축구는 좀 어떻습니까? 축구도 그렇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선후배 위계질서 있잖아요. 네, 경기장에서 진짜 이거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후배가 한 번쯤 이게 이제 못하게 하려고 막 욕을 아, 욕을 한다고요? 진짜 욕해요. 그러면 어떤 욕? 막 막 그런 거. 진짜 욕을 해요. 그러면 이게 화가 막 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열받아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저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요? 네. 유럽에서는 침대 같아요. 저 월드컵에 나가는데 네. 그 프랑스 아니 네덜란드랑 하는데 선수가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욕적이고 경기고 이거 뭐 경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선수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고 진짜 기분 되게 더럽더라고요. 침 진짜 심판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심판은 다른 데 있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잖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얼굴에 툭 뱉고 가면 와 진짜 더럽더라고. 진짜 기분 안 좋아.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런 신경전 같은 거는 운동선수들 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선후배 관계가 확실한데 후배가 만약에 선배 앞에서 뭐 정당한 태클을 걸었다거나 했는데 막 욕을 한다거나 윽박을 지른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는 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 문화는 잘 몰라서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존재했었어요. 선후배 관계가 장난 아니죠. 제가 솔직히 최순호, 김주성이 방 쪼줬잖아요. 네. 새벽만 되면 아침에 사과 깎아갖고 반반씩 굶사가.
아 그리고 선배들이 그 기회에 들려섰잖아요. 축구를 제대로 못해요.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선배들이 막 째려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 선후배 관계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죠. 네. 이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같은 팀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같은 팀에서는 프로야구만 해도 방을 아주 고참들 제하고는 두 명이 같은 방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방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후배가 선배 뒤치다거리를 해주죠. 해주면서 선배가 많은 얘기를 또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후배도 간접 경험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들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팀이 다를 경우 또 경기 중 네. 전쟁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타가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서로 각기 전쟁에 임하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쪽 팀 선수가 이쪽 팀 선수에게 내가 너의 선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진짜 프로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축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그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욕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구도 경기 플레이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경기 플레이랑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야구장 같은 경우 보통 한 경기에 12대 이상 카메라가 본인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을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한 선수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말하는 선수야 웃지 마라 하면은 말하는 선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걸 들은 선수 얼마나 모멸감이 들겠어요. 그렇죠? 네. 이 선수도 30살 넘은 프로 선수잖아요. 네. 그렇다면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했는데 손흥민이 이거 이번에 이승우가 월드컵에 차출이 됐었잖아요. 네. 저 누구 황희찬이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얘가 하도 장난을 잘 치잖아 이승우가. 그러니까 네. 저 손흥민이한테도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얘가 운동장에 나왔는데 손흥민이가 야 너 놀러 나왔냐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스럽긴 한데 네. 조금 좀 뭔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네. 그냥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있죠. 그 예전에 해태 타이거였던 이순철 선수 제가 네. 굉장히 존경하는 야구 있는데 경기 중에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가 있으면 중교수를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태 선수들이 다 쪼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순철 선수도 본인 팀, 자기 소속팀 선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지 다른 팀 선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네. 이대호가 잘못했네. 제 생각에 이대호 선수가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도 다녀왔고 미국 프로야구도 경험했던 선수, 베테랑 선수니까 다음번에는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카메라 다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리고 본인의 그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 선수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면 누군가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프로 스포츠에서의 상대 선수에 대해서 내가 선배임을 강요하는 이런 거는요 뭐 꼰대죠. 네, 네. 이거는 없어져야죠. 네. 지금 저 선후배 얘기했는데 저 천안이라에 네. 내가 얘기하는데 왜 끊으려고 그래? 특별하다. 야 깃바로 피디 있죠 옐로 카드.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네. 천안이라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선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선배가 몸을 보면 후배들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내가 팍팍으로 밀었어. 진짜 밀었는데 이분들이 진짜 내가 이제 골참이잖아. 그럼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것들이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 안 잘랐고요. 거기다가 나는 진짜 완전히 스님들처럼 깎아했거든. 다른 것들은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깎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꼰대질을 했지. 저는 오히려 네. 좋은 선후배 문화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선후배 문화는 유교 질서를 강요하는 선후배 문화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권한을 독점하는 걸 남용하는 선후배가 잘못된 거지. 지금처럼 뭔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선후배 문화는 세계 모든 나라에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오늘 박동희 기자님이 굉장히 한 주제를 크게 나가시네요. 병역 문제도 연예계로
해주시고. 아 저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6.25도? 소용 없어. 뭔 소용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9회 주제에서는 병역 문제, 아시안 게임과 병역 문제, 그리고 유교 야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9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